안녕하세요. 윤산한 비밀들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욕망이 공터로 변해버린 끔찍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공을 추구하다가 그 끝에 어떤 기득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오늘의 이야기는 2006년 월드컵 시절 승천만에서 시작된 기이한 만남과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소름 끼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인생이 어떻게 한순간에 뒤집혀버리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 또한 꽤나 재밌어서 쭉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시죠. 때는 2006년 여름, 한창 월드컵일 당시 제가 승천을 거리며 수집한 이야기입니다. 2002년 4강 신화 때문이었는지 새벽에 전기를 했던 2006년 월드컵 또한 밤잠을 못 자게 할 정도로 온 국민이 열광했던 것 같습니다. 승천만에 다다고 아침부터 뒤를 타고 내려간 타지에서도 그 열기가 느껴질 정도였죠.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께서는 인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있고 인생에서의 목표도 있을 테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부터 경쟁이라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입을 넘어지어 더 나아가 을 가지고 어디에 사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잣대라고 됩니다. 아무리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고 남들과 다르게 산다고 해도 결국 돈과 성공을 쫓아 사는 것은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내재된 욕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궤변 같은 선언을 깔게 된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욕망이 지하다 공포 그 자체가 되어버린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승천만 습지를 걷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 저는 역시나 평소처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당시에는 다음 카페라는 것이 나름 커뮤니티 역할을 하며 사람들을 연결시켜줬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같이 남의 여행을 다닐 사람을 찾았고 각자 다른 곳에서 출발하다 보니 승천 어딘가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저 또한 3명이서 모이기로 했으나 한 명이 일이 생겨 둘이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어색하면서도 뭔지 모를 긴장감이 도는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아름답고 정의로운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그나마 좀 어색함이 덜했는데 요새만로다가 극이 서면을 가진 저 때문에 금세 친한 친구였던 것처럼 마에 있습니다. 20대 중반을 바라보던 저와 달리 그분은 40대 초반의 남자였으며 여수에 있는 굴지에 대기업이 다니고 있는 나름 성공한 생활인이었습니다. 친해지니까 자연스레 반말을 섞어가며 동생 대하듯이 하시더군요. 나이 차가 꽤나 났지만 여수에서 오래 근무를 하셔서 그런지 맛집도 많이 알고 계셨고 무엇보다도 저보다 인생선배였고 때문에 조언도 많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엎어지면 코다거리에 굳이 심판 모르는 사람과 여행을 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더욱이 당시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고 있었다고 해도 40대인 연대는 쉽지 않았을 거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서 대충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인생에 대한 조언을 했지만 사실상 본인의 자랑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거의 끝이 나지 않을 정도로 연이어서 자신의 자랑을 드러났는데 내가 여행을 온 것인지 이 사람의 인생을 구경하러 온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선천을 돌고 나서 소주를 한 잔 걸치며 늦은 저녁자리가 끝날 때까지 자랑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자랑한 것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천의 고아로 태어나서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지만 굴지 대기업에 들어가 고속 승진해 잘만 되면 곧 이혼도 노려볼 수 있다.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나 저런의 꼴이네. 두 자식을 손톱 낳고는 두 자녀들마저도 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다툴 만큼 명석하다. 비록 여수에 털어잡았지만 서울 초에 투자한 부동산은 지금 당장 팔더라도 세금을 다 내고서도 몇 억이 남을 정도로 성공적이다. 겁니다. 이외에도 자신이 누구를 잘 알고 누구랑 연락을 하고 지내며 그 사람들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과 그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이로운지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성공적인 인생을 음으로써 저에게 인생을 조언해 준다는 것이었죠.
아마 이런 내용을 보시고는 눈썹 풀리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지만 그간 학에 만나왔던 사람들에 비하면 나름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띠동갑을 넘어서 삼천벌이 열변을 토하는데 면전에다 불만을 표할 수는 없었죠.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맛집이라며 소개해진 식단에 앉아 빠르게 건네주는 소주를 받아먹으며 끝없는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약간의 눈치가 보였던 것인지 혹은 잠시 쉬고 싶었던 것인지 저는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이유로 여행을 왔는지 그제서야 물어보시더군요. 일에 단내가 날 정도로 듣고만 있었던 저로서도 기회다 싶어 다양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작가를 꿈꾸고 남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소재거리를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그 일환으로 지금처럼 아무런 적점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고 했죠 것이지 이렇게 오래같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분 또한 술에 적잖이 취해서 이미 셔덥고인지 오래고 화장실에 갈 때도 약간의 튀틀거림이 보일 정도였기 때문에 어떻게 끝낼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방, 쓸 자리를 정리하려고 간만 보고 있었고 돌아오신 직후 현님, 이제 그만 정리하고 들어가시죠 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무시하는 것인지 술에 취해 힘들어하는 것인지 턱을 받치고 고개를 살짝 아래쪽으로 떨구고는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불사지터 식당 카운터 쪽을 보며 콜택시에 전화번호가 있을지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이 고개를 떨군 상태로 야 형이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되었는지 알려줄 까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시작될 자란 레퍼터리에 먹고는 불축을 하겠다며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바짝 세우고는 제 손을 뿌리치고는 자기 취한 것은 맞는데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다시 앉으라고 하더군요. 방금 전까지와는 사뭇 다른 엄중한 분위기에 당황스러워 일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눈만 뚫어져라 쳐다보던 형님은 확실히 취한 건 맞지만 정신은 있어 보였죠. 너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 내가 여수 생활 15년에 정말 여기 안 와봤을 거라고 생각해? 굳이 인터넷에 찾아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러 여기까지 올 이유는 없거든. 그럼 내가 왜 왔을까? 하필이면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만나러 말이야. 순간 움찔했다. 저지르는 것일까? 그간 말했던 것들은 모두 거짓인 걸까? 순간적으로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저로서도 긴장을 놓지는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이렇게 돈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공토간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약간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모두 사실이야. 누가 봐도 성공적인 인생이고 내가 봤을 때는 더욱더 행복한 인생이지. 그런데도 마음 한 구석이 아직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 아무리 지려고 해도 아무리 다른 것으로 대하려고 해도 없어 않는 것들이 말이야. 20년 가까이 뒷 지역을 잊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더라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들을 토해내려고 해 역시나 겉으로 보는 것과 속은 다르다는 게 맞나 보다 싶었습니다. 현민의 표정과 눈빛에는 분명 알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보였죠. 나는 내 인생을 가장 원망했던 사람이야. 죽도록 싫었고 그만큼 죽고 싶었어. 너 이야기 좋아한다고 했지? 날 낳아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떤 것 같아. 고등학교로 졸업하고 쫓겨나야 했던 보육원 생활만 20년 가까이 했는데 내가 가장 격렬하고 싫어했던 사람의 부류가 누구인 줄 알아. 바로 나 같은 불쌍한 인간들을 도와주겠다며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어. 나보다 약한 사람들, 불쌍한 존재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며 애써 웃음을 지으면서 뭐가 필요하냐고, 이거 먹고 싶지 않냐고 과다짜는 선의를 베푸는데 그것만큼 격렬스럽게 위선적인 것들이 없었거든. 밑바탕에는 우월감이 깔려 있어서 1년에 몇 번 착한 일이라 치고 나같이 미천한 사람들을 돕겠다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있더라.
더 경멸스러운 건 뭐였는지 알아? 그토록 싫은 사람들이 사실 내가 죽도록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라. 나도 그 사람들처럼 화목한 가정에서 가족이 봉사활동을 다니며 철한 신들을 돕겠다고 미선을 떨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던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 아니,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너무나도 진중하고 약간의 섬뜩한 감정으로 말을 이어가는데 뭐라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형님은 살짝 풀린 눈으로 잠시 동안 저의 대답을 기다리다가 이내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법이 없지. 보육원이 어떤 곳인 줄 아니?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보육원을 떠나 각자 도생해야 돼 직업을 소개해주지만 결국 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 게 강제적으로 요구된다고. 부자는 3대에 걸쳐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지.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까지 열심히 살아야 그 후대가 비로소 부자로 살 수 있다는 말이야. 부의 대물림이 필연적인데 부모도 없는 나는 과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내가 소개받아 간 첫 직장이 부품 공장이었다. 원천이 하천이 일감을 주면 그 하천이 또다시 하청을 주는 부품 제작 업체였다. 열심히 살아보겠노라.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티끈이다. 밤새 근무다. 뭐다. 아무리 해도 사들세 식비 내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더라. 한 달이라면 기껏해야 100만원 남짓 통장에 났는데 어느 세월에 집을 사며 무슨 돈으로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을 수 있고 단단한 애비가 될 수 있을까 싶더라고.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로한 현실을 자각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더라.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부였다. 교대로 돌아가는 공장에서 밤낮이 매일 바뀌는데 그 와중에 쪽잠을 자다녀 독서관에 들락거리고 서점에서 책을 사서 공부했어. 하지만 공부하는 밤을 쌓고 있던 나로서는 어떻게든 빨리 성공해야 된다는 내 욕심을 채우기에는 어려웠지. 그러다 인터넷에서 찾아낸 게 이상한 문구였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 비천한 인생도 성공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문구였는데 지금 같았으면 광고로 생각하거나 미친놈들의 권모술수라고 생각해 넘겼을 거야. 하지만 당시에 나는 그 문구를 보고는 지체 없이 클릭했고 들어가 보니 방문자 수가 얼마 없는 디자인도 안 되어 있는 카페 같은 거더라고. 문제는 돈문에 나열되어 있는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방법이었어. 론도 없이 곧바로 본론만 적혀 있는데 그 방법이 참으로 기괴했지. 모든 생명체에는 각자의 운이 있다. 다른 생명의 운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것이 답이다. 죽이고 마셔라. 가루가 된 뼈들을 마시고 그 기운을 삼켜라. 이 말을 듣자 속에 울렁거리기 시작하며 제발 점원이 와서 이제 끝내야 된다고 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손님들의 자한 소리는 여전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나는 했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이라. 처음에는 길 고양이나 동네 떠도는 개들을 죽였고 그것들을 활을 튀어서 나오는 바루들을 물에 타서 먹었다고. 나중에는 무덤을 파헤쳐서 살아내 뼈가루를 모아 마시기도 했거든. 이런 내 말을 듣고 있는 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내 최선이었다는 것만은 알아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하는 중간중간 껍데기를 미숫가루에 묻혀 먹는데 그 모습이 흑사와 뼈가루를 먹는 것 같아 미식거리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죽은 시체들의 뼈를 마신 덕분에 본인 인생이 잘 풀렸다는 말이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하청을 줬던 곳에서 좋게 봐줘서 파견직으로 이직해 결국 원청에 갈 수 있었고 줄도 백도 없지만 지금껏 살아남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형님께서는 이 모든 게 자신이 마신 뼈들이 주는 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여전히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말이죠. 이후로도 1시간가량 10번을 토한 형님은 마지막 택시를 기다리며 반대를 태우면서 말했습니다. 본인의 성공을 자축하고 싶은데 마음 한켠에서 올라오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군요. 더운 밤으로 바꿨지만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있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처음으로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정도는 잊을만하면 그 현님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입력하고 했습니다. 전무로 승진했다는 인사 관련 기사를 보고는 더 이상 검색되지 않더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욕망이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무엇을 쫓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음산한 비밀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소름 돋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